소속사가 꼭 필요한가요? 생각만큼 잘 안 될 때 이겨내는 마인드, 편집의 원동력, 게을러서 못하겠어요 껄껄. 유튜브 시작할 때 마음과 현재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가기 전에 빠르게 준비를 좀 해볼게요. 어제 따롱이 요거를 먹었는데 약간 부은 것 같아가지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살짝 붓기를 좀 빼고 왔어요. 나르카 슈가러빙 립소립의 레몬 마말레이드 컬러로 메이크업 하는 동안 입술 각질을 좀 빠르게 불려줄게요. 제가 3월 초부터 스킨 부스터 샘플을 테스트하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1차 샘플이어가지고 지금 계속 디벨롭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촬영해야지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택배로 온 거예요. 셀퓨전시 포스트 알파 쿨링 스킨 부스트 세럼. 요거 훈이언님이 공동 개발에 참여하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훈이언님 영상 보면서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은 요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이게 손에 덜 때부터 되게 시원하다. 오, 너무 좋다. 시원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잘 쓰고 있는 스킨 부스터가 이니스프리 PBRN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이어가지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지금부터 사용하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4월에 출시하나 보다. 그리고 기름지지 않은 사용감이어가지고 여러 번 덧발라줘도 무거운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겉부분은 너무 번지르르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살짝 쫀쫀해지는 정도? 괜찮은데요? 그리고 피부에 닿자마자 시원해가지고 이거 화장솜 팩 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오늘 저녁에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요즘 제가 또 잘 쓰고 있는 V&A 하이드로 글로 에센스. 저는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에센스를 여러 개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수분을 채워주고, 그리고 넘버즈인 9번 에센스 NMN 바이오 리프팅 원액 에센스, 요거 한 통 다 쓰고 두 번째 통을 뜯었습니다. 이게 진짜 쫀쫀한데 마무리감은 살짝 실키해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면 베이스 제형 상관없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이 에센스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에센스가 용량이 50ml예요. 그래서 용량도 해자로워가지고 그냥 퍽퍽 쓰고 있습니다. 목에도 꼼꼼하게 발라줘야 돼요. 목주름 펴지라고. 잔주름 신경 쓰이는 부분 있잖아요. 눈가라든지 여기 팔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입가. 저랑 동년배이신 분들은 딱 이 부분에 주름 신경 쓰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덧발라줍니다. 이렇게 덧발라줘도 전혀 무겁거나 리치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쫀쫀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하면서 셜록이들이 궁금해할 신상 제품들, 그리고 셜록이들이 유튜브 관련된 질문들을 남겨줬잖아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편집을 꼭 프리미어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써야 하는지, 꼭 맥북을 써야 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어떤 영상을 찍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전자제품을 쓰고 있는 게 맥북, 아이맥, 아이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환성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파이널 컷을 쓰고 있고, 유튜브 초창기 때는 제가 프리미어를 썼는데 아이맥으로 바꾸면서 파이널 컷을 썼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선호도 차이지 굳이 파이널 컷을 써야 된다, 굳이 프리미어를 써야 된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로도 편집 프로그램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쇼폼 올릴 때는 또 그거를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특히 메이크업 제품 소개해드릴 때 색감 후보정을 다 해요. 최대한 실발색에 가깝게. 그런 미세한 색감 조정 같은 거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널 컷이 조금 더 편하기는 해요. 좀 더 디테일하기도 하고. 오늘 쿠션은 제가 이거를 써볼 거예요. 이거 제가 출시하는 날 구매했는데 이거 언제 셜록이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하다가 오늘 발라보게 되네요. 디올에서 하이드라 글로우 쿠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컬러를 두 가지를 구매했는데 0.5N이랑 1N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메쉬 쿠션인데 이거는 딱 이렇게 만지자마자 수분감, 쿨링감이 좀 있어요. 0.5 생각보다 안 밝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이가 많아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을까 싶지 않으세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하시는걸요? 디올 쿠션 써보고 있는데 되게 좋네요? 프라다 쿠션만큼이나 입자감이 되게 곱거든요? 근데 커버력이 또 있어. 코 모공도 너무 잘 가려준다. 이거 너무 괜찮다. 그리고 글로우 쿠션 특유의 질퍽하고 기름진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다 바르고 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은은한 윤광 피부가 되거든요. 저랑 피부톤 비슷하신 21, 22호이신 분들은 0.5N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피부 표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쪽에는 1N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맷에 대한 구성,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에서 얻으시는지, 그리고 초보자 촬영 세팅 팁,
세팅 같은 경우는요, 장소를 여러 군데 바꿔가면서 계속 찍어보셔야 돼요. 저는 자연광이랑 조명이랑 섞어서 쓰거든요. 그냥 이거는 제 쫀데 자연광으로만 찍으려고 하자니 햇빛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색감이 계속 왔다 갔다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으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자연광 특유의 약간 해사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믹스해주니까 저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는 색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찍어보고 최적의 결과값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맷에 대한 구성 아이디어는 그때그때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요즘에 좀 치고 올라오는 밈이 있다 싶으면 그 밈에 어울리는 콘텐츠가 뭐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디깅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마다 여러 플랫폼의 신상품들을 확인을 해보고 기사, 뉴스 다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또 트렌드를 하나둘씩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디깅하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고 대신에 촬영이나 편집은 그에 비해서 빠른 편이기는 해요. 이렇게 디올 쿠션 발라봤는데 이쪽은 1N, 이쪽은 0.5N이거든요. 0.5N은 상아빛에 가깝고 1N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노란기가 있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톤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사람을 끌어당겨서 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게 하는 것도 감이겠죠? 유튜브는 시작은 쉬운데 성장이 게으렵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알고리즘을 타서 채널이 떡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무조건 꾸준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시작은 쉽다고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건 지속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어지는 질문인데, 생각만큼 잘 안 될 때 이겨내는 마인드. 저는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나온 거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딱 그렇잖아요.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봤을 때 평가할 수 있는 수치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구독자 수, 조회수, 좋아요 수, 댓글 수. 모든 영상이 평균적으로 고르게 조회수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또 조회수가 들쭉날쭉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제 막 올리기 전에 느낌이 오는 게 있어. 아, 이 영상 잘 될 것 같다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 조회수가 생각보다 낮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기죽지 말고 그냥 바로 다음 영상을 찍습니다. 계속 다른 콘텐츠를 모색하고 빨리빨리 새로운 영상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편이에요. 숫자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마시고, 물론 연연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최대한 연연해하지 않는 거, 그리고 빠르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램뷰티 컨실러로 잡티를 좀 가리면서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편집의 원동력, 게을러서 못하겠어요. 껄껄. 쌉S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업이라면 게을러서 편집 못하는 거 괜찮아. 본업인데도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데 한 푼이라도 벌어야죠. 근데 저는 편집에 원동력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편집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막 편집하기 귀찮다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켓을 시작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마켓을 시작할 때 크게 두 가지 경우거든요. 첫 번째는 브랜드에서 먼저 컨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크리에이터가 진짜 잘 써가지고 브랜드에 역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잘 쓰고 있는 건데 그 브랜드에서 내 영상을 보시고 마켓 제안을 준다? 그러면 그게 가장 땡큐인데, 저는 무조건 역제안해요. 저는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매니저분한테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해서 써봤는데 너무 괜찮더라. 그래서 혹시 마켓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봐 주시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역제안을 드리고, 만약에 소속사가 없다, 나는 개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사의 메일이라든지 브랜드사의 인스타그램 DM을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가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마켓을 하고 싶을 정도라면 여러 가지 컨택 포인트에 다 찔러봐라.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뷰티 제품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에 입점돼 있지 않은 제품들 위주로 선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가격 방어가 안 돼요. 마켓은 해당 기간 동안 최저가의 제품을 보장하는 게 저의 몫인데,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을 가장 먼저 보는 편이고, 그리고 건기식 같은 경우는 저는 다이어트 보조제는 안 하는 편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먹지 않는다. 두 번째는 우리 셜록이들은 아시잖아요,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저는 항상 아침에 운동을 하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클린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보조제의 필요성을 사실 못 느껴요. 포뮬라인 테라피 앰플처럼 베이스는 멀티비타민인데 거기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 정도는 오케이인데, 조그마한 알약 하나 먹는다고 살이 빠진다? 솔직히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보조제 마켓이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공동 개발했던 시코르 제품처럼 공동 개발과 함께 마켓으로 런칭하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저는 제가 공동 개발하는 제품이 있으면 무조건 제조사 갑니다. 브랜드에서 제품의 큰 틀을 잡아주시는 분이랑 그리고 제조사 연구원 분이랑 무조건 미팅을 해요. 그냥 제품 샘플 받아가지고 피드백해서 드리는 것보다 연구소 가서 연구원 분이랑 브랜드 담당자 분이랑 같이 의견 내고 바로 샘플 받아보고 또 조율하고 수정하고 받아보고 조율하고, 그거를 제조사가
가서 하면 진짜 빠르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시코르 제품 같은 경우는 색조잖아요. 그래서 그 미묘한 농도 차이, 미묘한 색감 차이를 텍스트로 전해드리는 것보다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게 훨씬 정확해요. 이제야 말할 수 있다는데, 제가 시코르 제품 컬러 개발할 때 연구소가 왕복 80km였어요. 근데 오전 9시까지 가야 돼. 근데 그날 마침 폭우가 내리던 날이었어. 그래서 그 전날부터 사실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거야. 분명히 출근길이라서 차가 엄청 막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전 7시에 폭우길 드라이브를 한 거예요. 진짜 울면서 아씨 제조사 언제 가 이러면서 운전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9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컬러를 계속 수정을 보면서 제일 오래 걸렸던 컬러가 베이지지였어요. 베이지지가 거의 3차, 4차까지 뽑았는데 9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3시에 끝났거든요. 수정을 하면 할수록 정말 미묘한 차이인데 그거를 너무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날 하루에 바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만 그 샘플 테스트를 했었으면 그게 그래도 보통 한 2-3주는 걸렸을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제조사를 가서 수정하고 피드백 드리고 수정하고 피드백 드리고 하니까 그게 그냥 당일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공동 개발하는 제품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제조사 가서 미팅을 합니다. 오늘 진짜 TMI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공동 개발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자본의 도움을 브랜드사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이 100% 반영되는 거는 솔직히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공동 개발 제품을 만들면서 내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포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제가 PPT를 만들어 가지고 브랜드사에 설득을 시켜요. 왜 이 컬러를 이번 시즌에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통과가 됩니다. 가끔 SNS에서 그런 거를 볼 때가 있어. 유튜버들 공동 개발템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브랜드에서 다 만들어주고 유튜버들은 그냥 카톡으로 몇 줄만 의견 남겨주고 그렇게 해서 공동 개발한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내 주변에는 그렇게 공동 개발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책임감 가지고 해요. 나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긁히지는 않는데 그게 뭔가 일반화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일하거든요. 다음 질문은 유튜브 하고 싶은데요, 정돈되지 않은 내 얼굴선 때문에 미치겠어요.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철록이들, 이것도 방법이 없어. 그냥 계속 찍어보세요. 얼굴을 갸름하게 찍어보겠다고 진짜 카메라를 세상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찍는 구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속 이러고 찍어야 되거든요. 편안한 자세를 유지를 하되 최적의 구도를 좀 여러 곳에서 찍어보고 찾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셜록이들 답을 알 거야. 살을 좀 빼면 잘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날이나 혹은 촬영하는 날 뷰티 디바이스 한번 돌리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깜빡하고 목톤을 안 맞춰가지고 목톤을 좀 맞춰주겠습니다. 그냥 단순 궁금증인데 소속사가 꼭 필요한가요? 있어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 있으실지 궁금해요. 사실 저도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디밀이랑 전속 계약한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왜 개인으로 하다가 전속으로 하게 됐냐면, 일단 회사가 필요했던 이유 첫 번째, 생각보다 메일링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브랜드사만 있는 게 아니고 대행사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비즈니스 관련된 메일링 같은 경우가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조율을 해야 되고 메일링을 하다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브랜드사와 대행사와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관련된 부분인데, 개인으로 할 때는 브랜드사에서 조금 내고 가능하시냐, 아니면 2차 활용을 무료로 제공하실 수 있냐, 우리가 제품 선물해 줄 테니까 네 유튜브에 무조건 올려, 이런 파렴치한 메일도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 메일상으로 3월 30일에 광고 영상 올립시다 하고 서로 탕탕탕 했는데 갑자기 브랜드사 사정으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캔슬했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기간에 다른 브랜드에서 제안이 온 것도 있는데 먼저 연락 온 브랜드가 있어서 다른 브랜드 비즈니스를 못했는데 캔슬이 되니까 그 기간이 붕 뜨잖아요. 근데 개인으로 일을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보상을 못 받거든요. 회사랑 일을 하다 보면 철저하게 계약서로 오가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소속사가 필요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쉬운 점은 아직 없어요. 그냥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채널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유튜브 초반에는 정말 불규칙적인 생활로 유튜브를 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동대문 도매업자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 뜰 때 자고 한 2-3시쯤에 일어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었어요. 그 라이프 사이클로 몇 년을 일을 하다 보니까 일단 살이 많이 쪄요. 왜냐면 새벽에 편집을 하면 진짜 야식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살이 많이 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얼태기가 오고 영상 촬영을 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건강도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아, 이러면 진짜 안 되겠다, 나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은데 이러면 라이프 사이클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아침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빠르면 9시,
늦더라도 10시, 11시에 운동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붓기를 한번 쫙 빼주고 밥 든든하게 챙겨 먹고 촬영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컷 편집을 다 해두고,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저는 1시 전에는 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규칙적인 루틴으로 꾸준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루틴을 이제 몇 년째 쭉 유지를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건강하게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주제 컨셉 찾는 방법, 이것도 계속 찍어봐야 되는 게,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뭘 하려고 그랬냐면, 저는 베이스 제품들이랑 스킨케어 제품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제품들을 위주로 리뷰를 해야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구독자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바른 립이 뭐예요? 오늘 영상에서 바른 섀도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주니까 내가 바른 색조 제품들도 궁금해 해주시네? 그러면 색조 제품들도 한번 정리해서 리뷰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가 내가 원해서 하는 콘텐츠들도 있지만 구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한번 발행을 해보시고 조회수 같은 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유독 특정 콘텐츠에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영상들을 시리즈물로 만든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영상 반응은 내가 영상을 업로드 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 혼자서 이 영상 인기 없을 것 같은데, 이 영상 구독자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영상들을 구독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혼자서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업로드를 해보셔라. 그 다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마음과 현재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책임감이요. 내가 느끼고 내가 좋았던 것들을 공유하는 그 마음은 항상 똑같은데요, 거기서 책임감이 조금 더 더해지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본업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의 주 수입은 브랜드와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광고비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열심히 해야지 하겠다는 책임감과, 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 셜록이들에게만 하는 정말 솔직한 저의 마음인데요, 제가 이제 브랜드랑 광고 같은 거 할 때 제가 받는 광고비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좀 되게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셜록이들이 물어볼 거야. 그러면 광고비를 내리면 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회사도 있고, 더 나아가서 같은 필드에 일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가격을 낮출 수는 없는 노릇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받은 만큼 열심히 일을 하자. 근데 또 우리 셜록이들 제 영상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광고하는 제품들이 되게 생뚱맞은 제품들이 아니고, 제가 그냥 기존에 잘 썼던 제품들을 브랜드에서 보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광고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광고비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꾸준하게 노출해주는 것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셜록이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 개발하는 제품 같은 경우 제가 막 제조사도 가고 PPT도 만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일을 해야 내가 공동 개발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도 한데, 우리 셜록이들이 봤을 때도 진짜 털이라는 크리에이터가 구독자들을 단순히 지갑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구독자들을 단순히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진짜 구독자들이 원하는 걸 알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좀 느끼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 개발하는 제품들, 광고하는 제품들 더 고민하면서, 사실 재촬영하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그렇게 막 2차 3차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히 제 성격상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고충들, 이런 거를 구독자분들한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결과값만 잘 보여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그렇다고 제가 막 부조리하게 겪고 막 이런 거는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사 가는 길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거의 울다시피 운전을 하면서 갔다, 막 이런 세세한 에피소드까지 말하고 싶진 않다는 거죠. 너무 생생내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제 느낌에는 어린애가 좀 징징대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끝났으니까 그냥 에피소드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나 이랬는데 너무 힘들었어, 나 저랬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런 얘기를 굳이 구독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오늘 일이 좀 빡셌네? 그럼 그냥 맥주 한잔 마시고 그냥 자고, 약간 이런 성격이거든요. 오늘 진짜 별 얘기 다 한다, 그죠? 내가 Q&A 이후로 이렇게 내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영상 찍으면서 멘트를 할 때 큰 틀만 써놓고 말하시는지 대본을 싹 다 써서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처럼 광고 영상이 아닌 경우는요, 그냥 대본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영상 같은 경우는 기획안을 미리 써서 보냅니다. 광고 제품을 노출할 때 그 부분만 기획안을 보고 촬영을 해요. 기획안을 보면서 줄줄줄 읽고 그런 거는 아니고, 기획안을 토대로 저의 톤앤 매너와 맞게 촬영을 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질문들이 끝났고요. 이제 색조를 올려야 되는데 신상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휘에서 요렇게런 귀여운 포켓 아이 팔레트가 나왔어요. 저의 원픽은 요거예요. 요거트 피치. 너무 예쁘죠? 요거랑 요거랑 같이 섞어가지고 베이스 섀도우처럼 활용해 줄게요.
너무 예쁘다. 은은하고 뉴트럴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주 제 스타일이군요. 크기도 딱 한 손에 잡히는 크기인데다가 진짜 컴팩트해가지고 여행 갈 때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야기 다 하고 나니까 너무 TMI를 줄줄이 말한 건 아닌지 약간 걱정이기는 한데 그래도 나름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어요. 밀키한 코코아 브라운 같은 컬러 삼각존에 채워줄게요. 셜록이들 질문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 화질도 너무 좋잖아요. 핸드폰으로 시작해보시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쉬머 펄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진짜 예뻐. 완전 피치빔. 너무 예쁜데 이거? 요게요 보는 거랑 다르게 밑색이 엄청 도드라지지가 않거든요. 되게 예쁜 피치빛이에요. 너무 예뻐요. 완전 예쁜 피치빔. 진짜 예뻐요 이거. 제가 외곽 쉐딩을 절대 안 하는데 이거 진짜 잘 산 템. 그 여기 끝부분 있죠? 끝부분 살짝 묻혀가지고 헤어라인도 살짝 채워주면 좋아요. 헤어라인부터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멜리 여백카롱 쉐딩 1319 이걸로 코 쉐딩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제가 오늘 또 대답해드렸던 질문들 말고도 유튜브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다 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베이스는 노노어 타프타 피치 더스트. 저 요즘에 이거 진짜 잘 써요. 피치 베이지인데 애쉬 한 방울 들어가 있는 뮤트한 그런 느낌? 노노어 립 펜슬이 커버력도 좋고 픽싱이 진짜 미쳤어요. 그래서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경계를 살짝 풀어줄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발라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P3D 볼륨인 글로스 제가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5가지 새로운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들을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피치 70. 되게 여리한 핑크 컬러 같죠? 핑크인데 너무 꽃분홍스럽지 않아가지고 촌스럽지가 않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트 70인데 저 이 컬러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요거트 70이랑 피치 70을 보니까 확실히 피치 70이 피치스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트 70은 진짜 예쁜 파스텔 핑크빛. 너무 예쁘다 이거. 그리고 요거는 타로 70. 요것도 예쁠 것 같은데? 헉, 예쁘다. 타로 70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진짜 맑은 모브예요. 타로 밀크티 특유의 약간 그 뽀얀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진짜 잘 살린 글로스다. 그 다음에 요거는 로지 70입니다. 일단 지금 발라본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오, 로지 70 마음에 드는데? 로지 70은 장미수의 느낌보다는 장미로 우유를 만들면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밀키한 로즈 컬러. 이거 너무 예쁘다. 그리고 마지막 이 컬러는 리치 70이거든요. 오, 이거 예쁘다. 다 예쁘네 이거. 이렇게 쭉 봤을 때 리치 70이 가장 브라이트한 느낌이죠. 피치 70보다 조금 더 브라이트해진 핑크 코랄 느낌? 오늘은 좀 뉴트럴하게 로지 70을 발라볼까 봐요.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플레이 101 바이 에뛰드 멀티 블렌딩 피스 하이라이터. 센터 본능 신스틸러.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살살살살 발라줄게요. 요거 진짜 자연스럽게 입체감을 잘 살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셜록에 제가 원래 입었던 옷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너무 을씨년처럼 불어가지고 조금 더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괜찮나요? 최근에 여기 위에 있는 반지 있죠? 넘버링해서 하나 샀는데 괜찮죠? 가드링 느낌으로 오늘 반지 정보도 슬쩍 남겨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한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